네, 세 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게 만나서 하는 거였으면은 시간이 조금 밀려도 이제 관심사에 따라 이 이후에 일정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게 아마 6시에 반드시 끝나야 되는 세션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을 23분을 확보했고 우리 토론 선생님들께 20분을 이제 나눠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분은 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 일단 우리 유승찬 선생님도 양력이 좀 독특합니다. 여기 다 독특합니다. 일단 연세대 나오시고 연세대 내과 전공을 하신 다음에 지금 박사로 의료 연구를 하셨고 아마 이 관련 연구를 현재 많이 수행하고 있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속은 아주대학교 의료정보학과로 되어 있는 유승찬 선생님의 토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5분에서 6분 정도로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게 나옵니다. 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주대학교 의료정보학과의 유승찬입니다. 먼저 이제 저는 이번 심평원에서 데이터 공개를 한 것에 대해서 먼저 좀 그런 용기에 대해서 찬사를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국감 기간입니다. 이제 국감에서 주로 하는 일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각 공공기관들의 흠집을 잡아서 이제 호통을 치는 그런 기간이라서 사실 이 이제 데이터를 공개하는데 가장 많은 고민을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보통 국감에서 잘한 건 나오지 않거든요. 잘한 거는 다 넘어가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됐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주 끊임없이 이제 잡고 호통을 치기 마련인데, 우리가 왜 전 세계 연구자들한테 데이터를 공개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1번부터 뭐 그때 당시 뭐 30번 몇십 번 환자까지 다 개인 정보가 다 나타나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이 데이터가 정말 쓸모가 있을 것이냐, 그런 청구 데이터가 정말 쓸모가 있을 것이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이런 이제 막 우려들이 있었을 거고, 제가 알기로 이게 탑다운으로 이제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 아니라 심평원에서 이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 부서에서 이제 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정말 어렵게 설득을 하셔서 진행이 됐던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공공기관으로서 뭐 뭔가 일을 더 한다고 제가 알기로 월급이 늘어나지도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뭐 이렇게 잘했다라는 것보다는 못했다라는 거를 받기 훨씬 더 쉬운데, 이런 것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찬사를 드리고 싶고,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이 초창기에 중대이나 방대위 같은 데서는 이제 이런 레지스트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환자 데이터를 병원에서 잘 모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때 다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이 데이터를 뭐 병원에서 모으고 관리하고 레지스트리 만들고 다 실패했거든요. 그것만 사실 뭐 손 놓고 기다리고 있었으면 우리나라는 데이터 자체가 아예 없었을 거고, 이제 우리가 가용한 데이터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잘 이제 윗분들 생각에는 잘 이제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이번 기회에 많이 그런 부분들의 의의 그리고 실용성에 대해서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번에 이제 데이터 공개를 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누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분산형 연구망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제 코드를 받아서 심평원에 돌리고 결과만 반출하는 이런 시스템을 사용해서 뭐 어느 정도 기회 공평성이라던가 개인정보 누출을 이제 피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아쉬움을 말한다면, 이제 심평원이 그동안 이런 방식의 연구를 그래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래도 빨리 이제 도입을 할 수 있었지만은, 여전히 이제 이제 공고한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분들이 연구를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외국 연구자분들이 이제 실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외국의 뭐 UK 바이오뱅크 이런 데이터들은 전 세계 연구자들이 가서 영국 사람들을 위한 연구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기 돈 들여서 자기 노력을 가지고 자기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영국 사람들을 위해 연구를 해주는데, 우리나라 보험 체계에 대한 우수성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열심히 연구해서 발표는 됐지만, 외국 사람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이제 연구를 해서 정말 이게 뭐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에 이제 심평원 단독 자료 위주로 이렇게 공개가 되었는데, 사실 질본 자료라던가 아니면 이코노믹 스테이터스 같은 것도 사실 자료가 다 있는데 융합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거를 이제 다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심평원에 공개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사실 많은 규제를 가지고 이번에 프로젝트가 어렵사리 진행이 되긴 했지만,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쉽게 좀 해결이 되고 더 많은 충분한 데이터들을 연구자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개보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병원 자료
결합도 이제 법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미리 해놓지 않으면 결국 일이 닥쳤을 때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코로나19가 뭐 오늘도 뭐 마크롱 대통령이 얘기했다는데 이제 뭐 내년 여름까지는 갈 거다.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좀 더 시스템하게 계속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게 그 공개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이라던가 아니면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이랑도 굉장히 많은 공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4분 50초 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토론은 이제 이중정 교수님이십니다. 이중정 교수님은 이제 현재 계명대 의대 교수님으로 계시고 저희 예방의학회에서 대표적인 정보통으로 알려지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대구 경북에서 난리가 나는 바람에 아마 그 불 끄시느라고 아마 하나도 손을 못 대시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발표를 볼 때 아마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뭐 예방의학에서 정보를 맡고는 있지만 실제 전공은 이제 만성병 쪽을 하고 있죠. 근데 갑자기 2월 20일 날 시청으로 가서 그 이후에 한 40여 일을 그 시청에서 거의 뭐 좀 숙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좀 특징적인 게 신평원하고 지금 건보에 좀 상당히 감사함을 느끼는 게 그 당시에 환자가 급속하게 이제 증가를 했죠. 그때 이제 31번 환자가 2월 18일 날 발생을 하고 난 뒤에 한 일주일도 되지 않아 가지고 거의 뭐 하루에 800명씩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3일자인가 보니까 그 당시 입원 대기자가 거의 2,000명을 넘어가는 자가 격리자가 아니고 입원을 못 해가지고 자가에 계시는 분이 2,000명을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월 27일 제 기억으로 2월 27일, 28일부터 이 환자 분류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스템이라 그래갖고 뭐 대단한 시스템이 아니고 엑셀 쪼가리에 그 기본 환자 정보를 생성을 하는데 어떻게 생성을 하는가 하면 질본통에서 확진받은 환자 명단, 그 다음에 지금까지 대구에서 입원시킨 환자 명단을 2개를 머지시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빠진 환자들이 지금 현재 입원 못하는 환자가 되는 겁니다. 뭐 신규 환자를 파악하고 뭐 이럴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입원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매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명단에다가 이제 자료를 붙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우리 확진 검사를 할 때의 증상 자료가 붙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연령 자료나 뭐 이런 자료들이 이제 붙게 되죠. 그다음 중요한 자료가 이제 이 심평원 자료하고 건보 자료가 붙게 됩니다. 거기가 이제 기저질환 자료가 붙죠. 왜냐하면 이 자료가 왜 필요했는가 하면 입원 환자도 원래 이제 메르스 기준으로 이제 출발을 했죠. 뭐 별다른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메르스 때는 환자가 발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 발생 즉시 병원으로 가서 의사를 만나고 그냥 이 환자가 분류돼 가지고 중환자실로 가든 뭐 2차 병원으로 가든 뭐 해결됐습니다. 근데 집에 있는 2,000여 명의 환자를 의사가 보지 않고 어떻게든 기관으로 보내든 뭐 집에 계속 계시게 하든 뭐 생활치료시설로 보내든 뭐 어떻게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의사가 볼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가 이제 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아이디어를 냈는 게 우리나라에는 좋은 자료가 있지 해서 이제 그때 10층에 대구시청에 이제 중수본도 들어와 있고 중대본도 들어와 있고 뭐 국군에서도 들어와 있고 한데 그때 이제 심평원 2분하고 건보 4분이 들어와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기저질환 자료. 지금 말씀하신 아마 이거에 아마 기초 자료가 됐을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고혈압, 당뇨, 암, 신부전, 만성 폐질환, 입원 외래 나누어서 그다음에 신부전 외 질환, 면역 억제제하고 항암제 쓰는 분들을 해서 코드 구분을 쫙 해가지고 매일 그거를 신규 환자에 대한 기저질환 자료를 붙여줍니다. 그럼 그걸 엑셀에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회에서 모니터링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대구시 의사회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전화기를 100대 나눠 드리고
이제 이 집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증상 모니터링을 매일 합니다. 2번. 그래서 그 자료가 모니터링하는 자료가 붙고 그거를 이제 스코어링 해가지고 스코어가 높은 사람부터 입원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입원 우선 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거의 한 35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35일을 하고 나니까 3월 27일, 8일쯤 가니까 이제 거의 다 집에 계신 분들이 이제 기관으로 병원이든 생치든 이제 다 들어가 계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메디칼 서지가 일어나고 메디칼 서지 매니지먼트가 거의 한 40일간 됐었고 완전히 그때는 암울한 시기였었습니다. 앰뷸런스에 환자를 싣고 다니며 내릴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데이터의 사용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들은 어차피 이제 사후 데이터들이죠. 이 청구 데이터에 의한 사후 데이터인데 이게 정말 유용하게 그 당시에 쓰일 수 있었던 데이터는 기존의 3년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뽑아가지고 실시간으로 활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리얼월드 데이터가 아닌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심평원하고 그 나와 파견 와 계신 직원들이 이게 시간도 촉박하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이걸 뽑아내 주시는데 거의 실시간으로 붙어서 해주셨습니다. 그 한 40일 동안. 그래서 아주 감사를 드렸고요. 또 이제 아까 뭐 다른 발표자분도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 입력에 시차가 많이 납니다. 이 바쁘면 이 자료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역학 자료조차도 지금 입력을 시키지 못하는 상황인데 확진자를 입력을 못 시켜갖고 확진자 통계가 틀리게 나오는 판인데 병원에 입원했는 환자의 랩이나 이런 것들이 누가 입력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구동산병원에 이제 제가 이제 동산병원 소속이니까 대구동산에 너희들 지금 데이터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일단은 진료는 보는데 EMR로 청구하는 분만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도 국중원에서는 이제 이 임상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달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구의 어느 병원도 그 자료를 입력시킬 수 있는 병원은 이제 없는 거죠. 아까 발표자분이 말씀하셨는 것 같이. 그래서 실제 일이 긴박하게 돌아가면 그런 그런 아무한테도 이제 기대를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믿었던 게 그다음 EMR 데이터와 연결을 좀 시킬 수 있겠느냐. 이 병원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깜깜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EMR과도 연계가 현실적으로는 되지 못했고요. 지금 지금 발표자분들 세 분 발표자분들의 발표에 이제 공통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임상 데이터가 있고 이 임상 데이터가 이제 완벽해지려면 앞에 역학 데이터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흡연 문제도 그렇고 특히 정신질환자 문제, 그다음에 취약계층 문제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역학조사 자료가 없으면 해석이 상당히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취약계층을 얘기하면서 대구에서 실제 이제 중환자 외에 특수계층 환자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가 하면 산모부터 발생해요. 산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린이 동반 입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투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신질 환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치매 환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양사가 옆에 붙어야 되는 환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제 특수 환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 그냥 우리가 병상이면 그냥 병상이라고 생각하지 투석을 할 수 있는 병상,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상, 코로나 병상 이런 것들이 개념에 이제 없었죠.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는 이제 그 뒤에 이제 감염병 병원을 만들면 이런 특수 병상들을 포함한 병상들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제 느꼈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신과 그런 취약계층이 존재하는 게 왜 그런 어려급여자들이 이제 아까 비율이 높고 하는가 하면 대부분 시설 중심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도 대남인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사망 이제 나이도 그렇고 대구가 나이가 더 많은 게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이제 계신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정신질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미주병원하고 청도 대남하고 이쪽에서 제2미주 쪽만 24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4월에 이 지역 사회에 깔려 있는 정신질환자가 아닙니다. 그 완전히 포커싱된 집단 발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일반인과 정신질환이 없는 분들과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유병률 비교는 저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한 집단 교수님, 샘플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이 데이터가 이상적으로 되려면 역학 데이터 붙고 임상 데이터가 붙고 그다음에 사실 보건소, 광역, 그다음에 청구 데이터까지 다 붙으면 이제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을 할까는 생각하지만 아마 완벽하게 붙이지는 못해도 그래도 아까 이 건보에서 우리에게 제공해줬던 심평원에서 제공해줬던 그 정도 수준의 데이터라도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으면 더 완벽한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은 저희 심평원으로 한번 모셔서 강의를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여유 생기셨죠? 네. 내일 1시에 그 관련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시고 우리 강의도 한번 오시고 그러셔야죠. 자, 우리 마지막 우리 토론자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토론자님은 홍문기 선생님이시고요. 네, 아마 저기 현재 이분도 의사시고 근데 재밌는 건 카이스트에서 현재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네, 새로운 시각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의대 홍문기입니다. 네, 카이스트라고 이제 협력 연구 뭐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먼저 심평원에서 이렇게 국제 협력 연구도 가능할 수 있게 데이터 오픈니스를 강조해 주신 데가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이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저희 한국의 연구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연구진이 한국의 어떤 서파퓰레이션에 대한 특징들을 다 대신 연구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서파퓰레이션과 코비드 19에 대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또 알게 되면 예방학회에서 정책적인 관점을 또 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어떤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좋게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코베레이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멘탈 디지즈에 대한 연구에서 이제 대부분 PSM을 씁니다. 이제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쓰는데 코베리에이트의 컨파운딩 효과를 제어하려고 쓰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패소피지올로지가 알려지지 않는 병에 대해서는 좀 넌리니어한 팩터도 많이 있을 텐데 이제 대부분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의료 정보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약간 로지스틱 리그레션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넌리니어한 머신러닝 방법으로 만드는 방법들이 요새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시도할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히라에서 CDM이나 R 패키지 관련돼서 여러 노력을 해주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특히 R과 관련된 부분이 좀 더 많이 확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의과대 학생들은 이제 SPSS를 좀 배웠는데 그 다음에 좀 사스로 넘어가고 지금 이제 본과 1, 2학년 학생들은 다 R로 교육을 받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연구를 활발히 하는 때가 되면 R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 들고 또 예방학회 선생님들께서 그 R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많이 봐주시면 좀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R이 오픈 소스로 패키지를 만들기 때문에 어떤 오픈 소스를 우리가 믿고 쓸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사스나 SPSS는 회사에서 관리를 하지만 R은 뭐 누가 관리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사실 R의 패키지를 어떤 출판하는 과정이 리뷰어가 리뷰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반박하는 걸 쓰고 이런 부분이 다 도큐멘테이션이 돼 있고 학자들도 그런 부분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학자들도 참여를 하시고 한국에 있는 의과대학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 또 예방학회에서 R에 관한 또 수요가 많아지면 히라나 이런 데서도 그런 확장성을 늘리는데 좀 더 추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 시간을 좀 주셨네요. 5분 뒤에 끝나야 돼서 질문은 못 받고 제가 몇 가지 마무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8월부터 심평원 연구소장으로 오게 됐는데 저도 우리 이중정 선생님 같이 그렇게 완전 고생은 안 했지만 저도 전직이 서울대병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3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서울시청에 저도 파견을 나갔었는데 제가 그때 제일 억울했던 게 뭐냐면 역학조사를 저는 몸으로도 뛰었거든요. 근데 내가 쓴 역학조사를 갖고 논문은 다른 사람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구로구 콜센터 논문이 이제 EID에 실렸는데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빅 논문이라는 게 이제 점수로 따지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인펙셔스 디지즈 쪽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질병관리본부 학술지가 지금 핫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원경 본부장님이 그 논문이 딱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가서 한 일주일 갈아 넣은 거가 글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 3월 17일 경에 아마 우리 예방의학회 우리 공식 그 메일을 통해서 이거 할 사람 이 메일이 왔을 때, 야 그래도 2020년에 내가 여기에 내 인생을 다 갈아놓고 있는데 내가 적어도 이걸로 논문 한 편은 들고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혼자 할 수 없어서 제가 이혜진 교수님한테 연락을 하고 저희가 코어를 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한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대신 어떤 제가 예방의학회 선생님이나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오늘 발표하신 분이나 토론하신 분의 특징이 뭐냐면 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은 준비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돼서 공개가 되면 아마 심지어 사스 코드까지 다 짜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 예방의학을 하는 정통 선생님들은 일단 자료를 보고 자료를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돌려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하면서 이렇게 숨을 길게 하시는 거에 익숙하신 선생님들이 많아요. 근데 이 코비드 같은 일이 난리통해서는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정보가 다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2차 공개를 해도 심평원은 절대 CD로 이걸 내보내지 않을 거예요. 사스 코드까지 써서 더미와 사스 코드를 넘겨주면 그거를 여기서 분석해서 나가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100%거든요. 그럼 2차 공개는 지금 제가 소장이 되었으니, 그리고 이걸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고 여기에 고생한 사람들이 적어도 훈장으로 논문 하나씩은 써야 된다고 판단하면 2차 공개를 할 건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받아서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가 아니라 딱 내가 보는 베리어블은 이거고 난 이걸 보겠다라고 해서 코드를 짜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1차 공개는 끝났기 때문에 지금 AS밖에 못하는 거고 2차 공개를 하려면 복지부 설득해야 되고 질병관리청소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고 수 있는 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년 초 3월은 자신이 없고 6월이 되기 전까지 2차 공개를 할 정도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공개할 준비를 할 테니 우리 예방학회 회원님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연구자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제일 많이 참전했고 역학조사관으로 최선의 일을 다 했고 일선을 다 했고 그랬다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임상에 있는 결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서 우리가 학자이면서 행동가이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토론을 받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세션을 예방학회에다가 꼭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심포지엄 3세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